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소식은 K배터리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 상반기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던 국내 배터리 3사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공격적으로 전기차에 관련된 대책과 함께 이 배터리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소재주들에 쏠렸던 수급이 배터리 셀 업체로 좀 모아질 가능성이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배터리 소재주에 비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던 2차 전지 업종이 투자 심리로 인해서 다시금 하반기 주가 상승 곡선에 탑승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선 지금 그 배터리 관련주가 오늘 이제 시장이 거의 1% 가까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네. 좋은 모습 보였죠. 네, 오늘 시장 빠지는 거 좀 보셨나요? 네. 네, 어땠어요? 마음 아팠어요. 왜 갖고 있는 게 빠져서? 네.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안 빠지지 않았어? 맞아요. 약밥이긴 한데 제가 주식 약간 주린이라서 조금만 빠져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시장 자체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죠. 왜냐면 네. 호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오늘 제가 뭐 봤던 거는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이 막 네. 오늘 막 거의 5%대 상승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랩지노믹스도요. 랩지노믹스는 어쨌든 그거니까 아예 다른 진단부터니까 다른 건데 아무튼 2차 전지 관련주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네.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것들은 계속 오르고 있죠. 맞아요. 네, 너무 잘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 우선 테마성이 있는 것들만 올랐고 네. 근데 이 배터리는 테마로 가기에는 좀 약간 큰 섹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 시장의 관심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 기사에 준해서 이제 네. 괜찮은 종목도 봐보고 흐름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 그 LG화학의 주가랑 그리고 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의 주가를 다 봐보면은 네. 지금 6월 1일 때보다 지금 현재 7월 7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SK이노베이션은 거의 보합, LG화학도 좀 올랐죠. 네. LG화학도 거의 한 5%? 얼마 안 올랐어요. 그리고 삼성 SDI는 많이 올랐죠. 60만 원 네. 초반에서 그러니까 거의 15% 정도 이상 오른 것 같고요. 그쵸? 한 달 동안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SKC도 등박인데 많이 올랐고 네. SKC가 진짜 많이 올랐네요. 거의 한 20% 이상 네. 좀 한 달 동안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흐름 괜찮고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네.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랠리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어쨌든 그 1월부터 5월까지는 별로 안 올랐어요. 네. 뭐 그냥 거의 지지부진하거나 거의 고점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에서 최근에 좀 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모습 최근에 올리는 게 이제 꾸준히 갈까 봤을 때 네. 꾸준히 좀 갈 것 같아요. 우선 이 2차 전지에 관련된 것들은 네.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의 종목들이 그렇게 순이익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네. 나온다고 그랬었죠? 한 20%? 네, 그거는 이제 전해질이나 이렇게 어떤 특수 용액이 그런 거고, 네. 그 완성체들은 거의 10% 미만이에요. 10%, 10% 네, 미만. 네, 거의 10%도 안 나오고, 두 자릿수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경쟁이 또 치열해지거나 하면은 네.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심, 이런 것들도 있는 상태여가지고, 네. 그렇게 분석하기에는 2차 전지주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기관도 좋아하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좋아한다면,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국 최고의 네. 배터리사인데, 이게 최근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주가가요? 네. 네. 최고치를 찍은 이유는, 테슬라에서 이제 계약을 또 연장한다 그래가지고, 네. 테슬라에서 CATL을 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중국에 많이 팔아야 되니까 중국 업체를 밀어줄 수밖에 네. 없죠. 이거를 중국에서는 자기 업체 안 쓰면은 네. 테슬라를 아예 못 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쵸.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그냥 알아서 밀어버려요. 네. 네, 그리고 뭐 마윈이나 마왕텅 이런 그 중국의 알리바바, 뭐 텐센트의 뭐 네. 지금 현재 대표들은 어찌 보면 전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그 최근에 CATL이 이렇게 쭉 가는 최고치를 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약한 거 아니냐 주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근데 저의 생각은 네. 그거는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고 그리고 중국에서 밀어주는 것들 그리고 중국에서 또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CATL이. 그러니까 수급이 몰리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우리나라 이게 그렇게까지 쭉 갈 수 있을까? 네, 아주 큰
그런 상승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엄청 하지만 가파른 상승폭은 좀 가파른 힘들고. 상승폭은 힘들 것 같고요. 네. 약간 완만한 상승폭? 그러다가 주가가 조정받으면 또 조정 같이 받고. 네. 자, 우선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좀 얘기가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 게 네. 그러면은 지금 포스코케미칼 올랐는데 LG화학 올랐냐? LG화학 떨어졌어요. 1.5%. 지수 네.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졌고요. 네. 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네. 빠졌을 거예요. 1.28% 빠졌죠. 네. 뭐 지수가 빠지니까 같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1.28% 빠졌. 네, 빠졌단 말을 하도 많이 하네. 네, 네. 삼성 SDI. 삼성 SDI는 2.27% 빠졌어요. 다 네. 빠졌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소재주 포스코 케미칼은 6.7% 거의 네.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네. 와, 많이 올랐네요. 그니까요. 이게 이런 장에서 오른 거는 체감이 10%가 넘는 거죠. 딴 거 빠질 때 얘는 오른 거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현재 실전 이렇게 이제 우량주, 그러니까 네. SK이노베이션, 뭐 LG화학, 뭐 삼성 SDI 이런 거보다도 네. 이게 소재 부품주가 왜 이렇게 갈까? 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네. 이것도 그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재 부품주인데 네.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공장 신설을 위해서 네. 6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죠. 네, 이거 최근에 첨보가 5천억 투자한다고 발표했었죠. 네, 맞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저희 전해질. 특징주로 꼽혔던. 네, 전해질 관련된 거. 그리고 여기는 네. 양극재에 또 6천억을 투자만 한다고 하면 올라가요. 근데 이거에 준하게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 더 투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왜 안 올라? 봤을 때 이게 수급이 이렇게 네. 소재 부품주, 중소형주로 더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몰리면 오르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몰려서 올라가는 게 올라갔다 빠질 때도 많이 잘 빠져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약간 대장주다라고 합니다. 대장주라는 게 뭐냐면 네. 그냥 갈 때 제일 많이 간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가는 종목. 빠질 때 제일 많이 빠지고. 네. 그러니까 갈 때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소재 부품주로 보아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소재 부품주가 더 갈 거다. 네. 지수에 상관없이 간다. 얘네들은.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벌써 시가총액이 12조예요. 네. 적지 않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그쵸.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가총액에 네. 지금 현재 재물을 봐보면 네. 포스코 케미칼. 네, 포스코 케미칼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재물을 봐보면은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에서 올해 예상치가 1,400억 엄청나게 늘었죠. 네. 네. 진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게 이 소재 부품주에서 네. 양극재가 들어가면 무조건 올라요. 에코 프로비엠도 그랬어요. 네. 왜냐면 양극재가 뭐라 그랬죠? 제일 비싸고 제일 그쵸.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네. 제일 비싼 거 만드는 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많이 돈도 남는 게 양극재예요. 네, 어쨌든 많이 파니까 네. 단가가 세니까 네. 그런 거라서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게 양극재가 50% 이상 들어갑니다. 원가가. 네. 그 원가를 얘네들한테 주는 거지. 근데 걔네들은 상대적으로 더 남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극재를 하는 그 공장을 6천억을 투자한다는 포스코케미칼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1,400억으로 늘었으니까 12조니까 이렇게 치더라도 멀티플은 거의 80회 정도 나와요. 12조니까. 네, 꽤 적죠. 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거를 이 정도의 멀티플을 가지면서 쭉 갈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재 부품주들은 네. 이미 멀티플이 높고 완성체들은 또 지수에 맞춰서 떨어질 땐 떨어지고 그쵸. 그리고 갈 때도 뭐 크게 가는 모습은 없고 네. 그래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더 저는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어쨌든 이렇게 네. 그 영업이 너무 개선이 되고 대장주이기 때문에 18만 원은 돌파를 할 것 같은데 16만 원, 18만 원 얼마 안 되잖아요. 네. 15%. 요 라인을 돌파를 하면 또 갈 것 같긴 하지만 네. 우선은 그거보다는 아래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조정을 생각.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첨보 같은 경우는 네. 올랐다가 오늘은 좀 조금 빠졌어요. 좀 오른 듯하게 빠지고. 네. 주식을 사는 이유는 이 네. 기업의 전망성 이런 것보다도 네. 이게 내가 이 기업의 적정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게 난 주식을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적정 가치보다 싸게 사서 적정 가치에 파는. 네. 근데 내가 사놨는데 적정 가치가 계속 올라가. 그럼 팔 이유가 없는. 그쵸. 네, 그런 아주 단순한 쉽게 말하면 약삭 빠르게 하는 게 맞아요. 항상 누누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일 쌀 때, 저렴할 때 그렇죠. 주식을 사야 된다. 내가 스스로 싸다 느끼면 이거보다 더 싸지면 더 이제 그쵸. 사는 건데 근데 이제 손절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기업이 계속
재무가 안 좋아질 때. 어. 얘들이 사업을 기존에는 이렇게 평가를 싸게 샀는데 네. 더 안 좋아져서 지금 가격이 더 비싸다고 느껴버리는 순간. 그쵸, 그쵸. 그런 순간에는 나도 던져버립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아, 답이 없구나 하고 던져버리고 또 다른 싼 업체를 사서 네. 싼 업체를 사서 계속 거래를 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네.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초가 아니야. 이게 진짜로 진짜 잃기가 힘든 게 진짜 힘들어요. 무조건 투자를 하면은 네. 열의 아홉은 잃습니다. 뭔가 이젠 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심리적으로 흔들리니까. 네, 맞아요. 네, 떨어지면 막 뒤에 맞아요. 떨어지고 아, 이거 더 떨어질 이 돈을 것 같- 벌려면 으쌰 하는데 그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죠. 네. 그 심리에 못 이겨서 막 어느 정도 지금 얼마 안 물려서 그렇지만 10%, 15%, 20% 물렸다가 다시 본전 오면은 대부분 본전에 던져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우 답답해. 그니까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또 조금 먹고 당할 때는 본전에 크게 당하거나 아니면 본전에 이 기간이 막 1년 돈이 묶이고 이러다 네. 보니까 여러분 돈을 못 버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기업들을 싸게 산다는 생각으로 사면은 네. 더 싸졌을 때 더 살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 더 땡큐 하면 더 살 수 네. 있고 그러면 코스트 에버리지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수익을 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팔 때도 이게 네. 적정 가치가 지금 아직 안 됐다. 네. 그 정도까지 기다려봐야 참 더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어.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네. 읽기가 힘든데 이게 이제 그 쉬운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따라하기에는. 맞아요.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직접 하려고 하면 적정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하기도 힘들 것 같고. 적정 가치는 어렵진 않아요. 내가 알려주니까 이게 적정 가치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어렵진 않은데 네. 멀티플을 계산하는 방법 가지각색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평가를 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네. 자기만의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쵸. 저도 내 원칙이 있으니까 이거 네.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맞아요. 뭐 어떤 사람들이 야 이거 틀렸다 뭐 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어차피 뭐 난 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차피 여러분들 투자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네. 걸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맞다고 한 것들이 틀릴 때도 있어요. 틀릴 때도 있지만 그때는 그 틀린 거에 대해서 원칙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자르고 비면 더 먹고 네.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투자는 평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가자랑 버리자를 확실히. 그쵸? 이 투자는 평생 한다고 생각해야 돼. 이거 해가지고 이 정도 벌면 이제 다 팔고 이제 네. 집 하나 사고 뭐 하나 사고 그만할 거야. 이렇게 마인드로 하면은 지쳐요. 그쵸. 네, 그냥 투자는 평생 한다 생각하시면은 네. 무조건 싸게 사서 적정 가치에 판다. 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라는 개념은 단타 스캐핑 할 때 쓰는 건데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캐핑으로 저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초기 자본으로 1,000만 원으로 20억까지 만들 때는 거의 스캐핑을 했기 때문에 단타로. 네. 네. 나중에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한 1,000명 넘게 가르쳐 봤는데 네. 따라온 사람이 5명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게 그만큼 어렵나 보죠. 이게 재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뭐 막 다 똑똑한 애들이었어요. 그래요? 뭐 서울대는 기본이고 하버드생도 있었고 막 네. 그 학벌도 그렇고 학벌도 전문적인 걸 다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어떻게 보면 성실성은 동반하죠. 네. 그냥 어렸을 때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지 갈 수 있는 학교들을 친구들 네, 그쵸. 그리고 열정은 기본 좀 친구들을 해도 실패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 자기 관리, 자기와의 싸움. 네, 그쵸. 네, 왜냐하면 딱 어느 정도 됐을 때 자르고 또 어느 했을 때 맞아요. 근데 또 그걸 기계로 시스템화 시키니까 또 그렇지가 않아요. 네, 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두 네.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네, 추세장 그리고 추세장. 박스권장 두 개밖에 없어요.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네. 추세로 위로 쭉 가는 거나 아니면 위로 갔다 맞았다. 이거 시스템 두 가지를 시스템이 딱 보고 이거는 박스장 이거는 추세장 이것만 딱 알아내면은 네. 그거는 이제 100%의 확률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걸 알아낼 수가 없죠. 그쵸. 네,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쵸. 네,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 안에서는 약간의 미세한 그 0.1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 기계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네. 그 기계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제 수술하는 거는 네. 그래도 이제 사람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더. 이거를 높은- 사람 손을 이제 로봇 팔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좀 더 정밀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걸 진짜 하는 거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 수술이 고도화될수록 돌발 상황들이 많고 맞아요. 변수도. 합병이나 여러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해야 네.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음.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 변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면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라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제 네. 이런 개인적인 그 트레이딩이 중요한데 제가 얘기가 좀
뒤로 빠졌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 네. 지금 현재 첨보도 그렇고 다른 것들 네. 포스코 다른 케미칼 관련주들? 말고는 이게 지금 뜨는 이유는 포스코 케미칼 때문에 전 뜬 것 같아요. 아. 포스코 케미칼이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빵 떴으니까. 네, 근데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은 18만 원까지는 그냥 갈 것 같다라는 저희 생각. 네. 그리고 배터리 3사는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좀 주정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며칠이야? 오늘 7월 8일이니까 네. 그냥 한번 7월 중순, 보름, 7월 중순.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일주일, 5거래일 정도? 5거래일. 6거래일 정도는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아. 굳이.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싸게 떨어지는 것들 더 사는 게 좋고요. 네. 차라리 이럴 땐 테마주 단타 친 게 더 나아요. 오.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진단 키트 주라든지 네. 코로나 관련주, 네. 아니면 또 게임 관련주들 네. 이런 거 단타 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이런 이런 의량주로 지금 들어갈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7월 중순이 좀 지나가고 하면은 또 네. 약간 이 5G 관련된 업체나 또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많이 빠졌던 상대적으로 네. 많이 빠졌던 것들 위주로 또 큰 반등이 일어나고 이제 3분기, 4분기는 또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자, 네. 우선은 지금 삼성 SK, AK 이노베이션, LG 화학은 지금 들어가지 말아라. 네. 조정폭이 지금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15% 이상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네. 들고 있는 사람은 던져야 되나요? 글쎄요, 뭐 그거 알아서 하세요. 네, 왜냐면 신규 진입은 좀 위험하다. 신규 진입을 좀 더 싸게 하는 게 좋지.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첨보도 그렇고 어쨌든 그 밸류에이션인 거 맞아서 네. 저도 지금 이걸 바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뭐 추천하진 않고요. 네.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것도 이게 조정받으면 무식하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조정받으면 엄청 네. 많이 받아요. 이게 예전에 거의 뭐 받으면 40% 이렇게 받기 때문에 정말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긴 하지만 음. 그래도 조정받을 때도 이거를 조정을 한번 당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조정 구간에서 이제 살 때 몰빵해서 샀으면 아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 이제 계속 네. 분할로 섰기 때문에 버텨서 수익을 내고 나오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런 소재 부품주들도 지금 그 많이 큰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네. 이런 것들 좀 아시고 네. 이쪽은 좀 약간 좀 떨어져서 보는 게 나을 거예요. 5G 쪽에 더 그 싼 것들이 많아요. 배터리보다는 5G 네, 관련주로. 만일 네. 두 개 뭐 둘 다 가게 둘 다 미래니까. 그쵸. 둘 중에 5G에 좀 더 싸고 좋은 그런 게 많아가지고 네. 이 배터리 쪽은 조금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거 천천히 보는 게 낫잖아요. 이건 벌써 1년 전부터 했던 사람들 많이 먹었겠죠. 아, 근데 그쵸. 지금 올해는 글쎄요 재평가가 되는 시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네.